채권 추심을 7일에 7회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한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금융권에 이제 공지가 될 예정이랍니다.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? 아마 금융당국은 앞으로 연체나 아니면은 채권 추심의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전망하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망가지는 이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게 그들의 전망입니다. 어떻게 하려고, 어떻게 하자고 이 상황까지 온 걸까요?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너무 감당 못할 빚을 사람들에게 많이 권했습니다. 얼마나 빚을 많이 내게 했으면 대출 내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걸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금융당국이 억대 연봉에 뭐 희망퇴직할 때 6억씩 8억씩 주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었겠습니까? 대출에 적어서 이자 장사해서 번 돈으로 금융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. 또 최근에는 단위농협, 수협, 축협 부실이 엄청나다라고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일까요? PF 관련한 그 문제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리고 시간 간격이 있겠죠. 그 연체가 된다고 갑자기 뭐 경매 넘어가고 갑자기 부채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걸 정리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소요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렇게 소요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삶은요 왕창이 망가지겠죠. 빚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다 빚내고 사는 것처럼 빚내가지고 1억 2억 3억 마이너스 내냐 아니면 10억 20억 버냐, 마치 게임하듯이 배팅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빚을 낸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합니다. 물론 어떤 이들은 생활자금 때문에, 어떤 이들은 가족이 아파서 가족 병간호하느라, 또 어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어서 뭐 대출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.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해서 빚이 쌓였다라는 건 그의 삶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됩니다.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많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빡빡하고 또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들에게 또 고이자를 뜯는 금융권들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내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무슨 고민일까요? 그들이 과연 진심 어린 그 나라 걱정 혹은 이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헤아리고 있는 건 맞을까요? 의심이 많이 드는 겁니다. 그들이 과연 보통 사람들의 삶, 빚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든 좀 테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한 걸까, 고민을 한 걸까,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.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들, 자영업자들 1인당 뭐 진 빚이 뭐 4억 5천이다 5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? 그저 터질 때까지 냅두는 건가요?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할 수 있게끔 좀 테러를 좀 만들어주고 좀 서서히 좀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음 정권까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또 그냥 떠넘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들이 만연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하죠. 앞으로 아마 우리네 삶이 좀 혹독해질 것 같다, 좀 많이 막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? 연체가 늘어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 금융권들이 뭘 하겠습니까? 금융권들이 이제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거죠. 대출 문턱 높이고 대출 이자 올리고 가상금리 더 물리고 그러면 이제 정말 필요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이 또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.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. 저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의 한 명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최대한 빚을 안 지는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빚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
왜 빚이 당연하냐라는 거죠. 빚은 당연한 게 아니다. 내가 벌어들인 돈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사는 게 참 힘들고 다들 좀 어렵잖아요. 많은 이만은 벌기도 어렵고 안 쉬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정신을 차려야죠. 정신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험한데 쉽지 않은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너무나도 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을 것처럼 다들 여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굴지만 SNS나 인스타그램에서 볼 때는 되게 다들 멋있고 되게 우아하고 되게 간지나게 사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빚에 짓눌려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. 그러므로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을 좀 잘 지키겠다라고 각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단단함 위에 삶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. 그들이 신용불량자도 되고 뭐 주민등록 말소자도 되고 저 채무불이행자,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면서 은행권에 가서 대출도 못 받고 금융은 거래도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얼굴 들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되게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.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고 150만 명, 200명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. 그만큼 앞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. 그리고 빠르게 얼어붙는 이 내수 때문에 우리네 삶이 더 아마 험악해질 것 같다, 험난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비축하고 나중을 위한 대비를 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이 어려운 시국을,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. 함부로 무리한 결정, 무리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,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빚내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며 마실까 합니다. 이상입니다.